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있으면 영혼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곁에만 있어도 삶이 썩습니다. 니체는 인간 본성을 철저하게 파헤친 철학자였습니다. 니체가 경고한 인생 망치는 인간 유형 5가지. 당신 곁에도 있습니다. 당장 정리하세요. 곁에 두면 무너집니다. 그가 노예 도덕과 권력의지라는 키워드를 통해 경고했던 인간 유형들. 오늘은 그 5가지를 통해 우리 삶에 독이 되는 사람을 구분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남 탓만 하는 희생자 인간.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실제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니체는 이들을 노예 도덕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심리적 우위를 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은 늘 외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당해왔어. 세상은 날 이해 못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점점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말 한마디에 상처 입힐까봐 눈치 보이고 결국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죄책감에 중독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을 가장한 약자는 결국 모든 도덕의 이름으로 강자를 공격한다. 도덕의 계보. 니체는 이런 희생자 인간이 도덕적 위선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 포지션을 통해 당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A씨는 연애할 때 늘 전 남친이 너무 나빴다는 말을 반복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위로하고 공감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어요. 전 남친뿐 아니라 회사, 친구, 가족 전부 남 탓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점점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형은 절대 감사를 모릅니다. 대신 원망만 기억하죠. 당신 주위에도 늘 내가 불행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죄책감이라는 독을 주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질투로 움직이는 루상스망 인간.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 겉으론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론 당신이 망하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루상스망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실패를 기도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을 보면 기뻐하기보단 분노하고 그 분노를 절대 드러내지 않은 채 말끝에 독을 묻힙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하는 척 찌릅니다. 질투는 증오보다 조용하지만 더 오래갑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나가더니 요즘 좀 꺾였네. 쟤는 운이 좋은 거지. 실력은 아니야. 성공은 했지만 얼마나 오래 갈까? 겉으로는 축하하는 듯 하지만 말끝에 항상 독이 묻어 있죠. 당신이 좋은 일이 생길수록 이 사람은 더 차가워지고 말수가 줄고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루상스망은 약자의 가장 교묘한 공격이다. 직접 때릴 수 없기에 칭찬 속에 칼을 숨긴다. 니체, 도덕의 계보. 이들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뒤에서 당신의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질투는 감탄을 가장한 증오입니다. 상대를 찬양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친했던 친구 A는 제가 승진했을 때 웃으며 말했어요. 야, 내가 그 정도로 인정받는 회사라면 진짜 사람 부족하긴 하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서 알게 됐죠. A는 나의 성공을 축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요. 이들은 당신을 찬양하는 듯 말하지만 속으론 당신이 무너지길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잘 되면 속으로 분노하고 당신이 힘들어지면 속으론 안도합니다. 진짜 친구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 앞에서 질투를 감추는 자를 니체는 가장 위험한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조종하려 드는 권력 중독자.
이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조언해주는 척하지만 실은 당신의 선택, 생각, 심지어 관계까지 모두 통제하려 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권력을 원한다. 문제는 그 권력을 타인에게만 휘두를 때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서서히 자기 인생을 잃고 그 사람의 삶 속에 갇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배려지만 실은 가장 교묘한 조종입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만나면 좋겠어.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말고 이걸 선택해. 너한텐 이게 더 나아. 넌 왜 내 말을 안 들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처음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의 감정, 선택, 인간관계마저 허락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의 힘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문제는 그 힘이 타인을 지배하려는 방식으로만 쓰일 때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자기 내면의 권력 추구는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타인을 지배하려는 권력은 파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처음엔 그 사람이 저를 정말 아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취미도 포기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엔 제 인생이 아니라 그의 계획표를 따라 살고 있단 걸 깨달았죠. 사랑을 빌미로 선택을 빼앗는 사람, 그건 조종입니다. 도와주는 척하지만 당신을 작아지게 만든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무기력한 꼭두각시로 만들고 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위대한 권력은 없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네 번째,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도덕의 가면을 쓴 자.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왜 당신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들으면 고마워야 할 말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니체는 이런 유형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착한 척, 희생하는 척 하지만 그 본질은 도덕을 무기로 삼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착하다는 도덕의 가면 뒤에서 상대에게 늘 넌 왜 나처럼 안 해? 를 강요하죠. 선한 말에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널 위해 뭘 했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했던 거잖아. 넌 정말 이기적이야. 난 다 버렸는데. 이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계속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희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가로 사랑, 감사, 충성, 복종을 요구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선하다는 이유로 타인을 억누르는 사람, 그 도덕은 더러운 가면일 뿐이다. 니체, 도덕의 계보. 니체는 나는 착하다는 정체성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은 도덕적 우위로 타인을 지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을 다 버렸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대학도, 직장도, 연애도 항상 엄마한테 미안해서 선택해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엄마는 한 번도 제게 내 선택이었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걸요. 도와주는 척하지만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희생이 반복되면 그건 거래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라는 말에 당신은 왜 늘 죄인이 되어야 할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은 침묵 속에 있고 진짜 도덕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누군가의 착함이 당신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면 그 도덕은 가면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력을 전염시키는 영혼 없는 인간.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도 삶에 지쳐 있고
아무 의욕이 없어져 있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나쁜 말을 하진 않지만 옆에 있을수록 당신도 무기력해집니다. 니체는 이를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의지도 없으며 꿈꾸는 사람을 보면 비웃는 사람.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무기력이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열정, 계획, 삶의 에너지가 그 사람 옆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다 부질없어. 그냥 현실이나 보고 살아. 이 사람은 특별히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할수록, 만날수록 당신은 점점 의욕이 사라지고 마치 삶의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정체감에 빠지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해 라고 말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허무주의자는 그의 조차 잃어버렸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을 넘어 긍정하는 힘을 가진 자가 위대한 인간이라 봤습니다. 반대로 무기력한 인간은 스스로도 살지 않으면서 타인의 삶까지 질식시킨다고 경고했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회사에 한 동료가 있었어요. 늘 무표정, 늘 피곤하다고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괜히 힘 빼지 말라는 식이었죠. 처음엔 안타까웠지만 나중엔 저도 점점 열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모든 게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무기력은 조용한 독입니다. 증오보다 빠르게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열정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의 불꽃도 꺼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자다. 그는 남의 삶도 함께 파괴하기 때문이다. 무기력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생명력마저 고요히 갉아먹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다면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거리를 두세요. 니체는 인간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누군가는 내 삶을 살게 하고 누군가는 내 삶을 집어삼킨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인간 유형, 혹시 당신 곁에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중 하나가 당신 자신은 아니었나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유형 혹시 내 안에도 있진 않나요? 당신 주변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철학 한 스푼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